77번. 네, 그리고요. 85요. 85요. 맨 마지막 거. 오케이. 나머지는 없어요? 숙제 열심히 하는 혜원아. 77. 아니, 불러봐. 진짜로요? 뭐야? 진짜? 진심? 네? 30%? 오, 그거 잘 치는데. 오, 수준급 불화였다. 자, 없어요? 그거 속을 것 같냐? 아주 그냥 내가 빗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얘나는 몇 번? 없어? 혜인이 없어요? 오, 역시 에이스들이라 질문이 없구만. 저도 질문 없어요. 근데 넌 에이스 지망생이라서 있어야 돼. 아직 올라가는 중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77, 85 두 개 같이 봅시다. 77번. What exactly does normal science involve? 네요. 그럼 여기가 주어. 평범한 과학은 포함하고 있나요? 네요. what이 목적어예요. 평범한 과학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예요. 정확히 뭐를 담고 있을까요?가 질문이고.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괜히 물어보진 않았겠죠? 첫 번째 문장을 질문으로 시작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글에 뭐겠어요? 그죠? 주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일반적인 과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일 겁니다. 그리고 according to 토마스 쿤에 따르면 it is primarily a matter of puzzle solving.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 그것은 주로 a matter of에서 matter 뭐라고 해석할까요? matter of는 통상 이거. 그렇지. 무엇의 문제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matter of time은 무슨 뜻이에요? matter of time. 시간 문제. 그렇죠. 시간 문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떤 문제예요? 퍼즐을 해결하는 문제다. 그럼 그것은 주로 퍼즐을 해결하는 일이야.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문제하면 좀 어색하다. 퍼즐도 문제라서 그냥 1이라고 해봅시다. 퍼즐을 해결하는 일이다. 그것은 퍼즐을 해결하는 일인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 좋은 거 들고 있네. 그걸로 후드를 빼야겠다. 괜찮다. 여기서 20 뭘 가르쳐요? 야, 이 두 문장밖에 안 읽었잖아. 아, 그쵸? normal science를 가리키고 있겠죠? 평범한 과학은 뭘 담고 있냐라고 했을 때 과학이라는 건 주로 퍼즐을 해결하는 일이야 라는 자문자답이에요. 그럼 조금 추상적이니까 더 읽어봐야겠네. 퍼즐을 어떻게 해요? 무슨 퍼즐을 해결하는지. However successful a paradigm is 여기서 however는요. 하지만의 의미가 아니고 요 however는 얘는 문법 시간 아니니까 대충 합시다. 얘는 공간 없다. 오른쪽에다 씁시다. 요걸로 가서 오른쪽에 however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는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하는데 however 이고요. 얘는 두 가지 케이스로 쓰여요. how의 뜻이 뭐예요? 또 이제 how가요? 우씨,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야, how old are you에서 how가 뭔 뜻이에요? 얼마나요? 그쵸? 그러니까 ever이 붙으면 뭐뭐든지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however는 두 가지예요. 얘는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오는 경우가 있고 however 뒤에 그리고 이제 절이 오면 돼요. 그냥 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however이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개로 갈리는 이유는 how라는 애의 특징 때문이에요. how의 뜻이 얼마나랑 어떻게 죠? 너 몇 살 먹었니? 뭐라고 해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쓰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How old are you? 몇 살이세요죠? 근데 이걸 How are you old라고 물으면 안 돼요? 얘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어떻게 늙었나? 그렇죠? 너는 어떻게 늙었니에요? 뭐 혹은 뭐 이렇게 묻는다고 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how가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를 달고 다니지 않으면 그때의 뜻은 어떻게죠?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 있어야 그때 얼마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기서 대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지. 이제 한 10년 뒤에 서로를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본 거야. 10년 만에. 근데 애새끼가 세월의 흔적을 다 쳐맞았어요. 지 혼자. 대표로. 30명치를. 그래서 10년 뒤에 만났는데 50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지. 이제 민성아 나 하람이야 라고 해서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넌 어떻게 그렇게 쳐늙으셨어요? 너 혼자? 요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달려 있으면 그때는 아무리 혹은 얼마나 땡땡 할지라도 하더라도예요.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안 달려 있으면 however 뒤에 어떻게 뭐뭐 할지라도 하더라도 그냥 뒤에 땡땡 칠까? 어떻게 땡땡 할지라도 어떻게 땡땡 하더라도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아 목말라 씨. 진짜야. 아니요? 여기다 물 떠오면 되지. 안타깝다. 아씨, 너무 싫어. 이거 무슨 없어? 미성이 가질라. 이거 왜 줄래? 아니, 이걸 무슨 아, 하면 또 그래. 역시. 와, 이거 말해도 주는 거지. 아, 야, 그래서 이게 하나, 그냥 보여줄게.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뭐야, 다시. 아, 물 마시는데, 몰랐죠. 사람이 술 섭취. 하나님 지 아,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봐봐요. however 뒤에 뭐가 있어요? 아. 아니다. 형용사.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 패러다임이 뭔 말인지 알아요? 패러다임이 뭔 말인지 알아요? 전형적인 예. 역설. 역설? 그건 패러독스. 오, 나는 공부한 흔적이 느껴진다. 패러다임은 아니에요. 패러다임은 우리말로는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혹시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알아요? 아는 게 뭐예요? 세상이 신비로워서 좋겠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많아가지고. 패러다임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시대나 사회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이념이나 규범적인 틀이에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뭐냐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은 어쨌건 내신을 잘 유지하고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못생긴 사람 순서대로 좋은 대학을 보내주는 거야. 괜찮죠? 이게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체계나 틀,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이념이나 규범, 가치관 같은 걸 정립해 놓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쉽게 해석하려면 그냥 체계, 시스템, 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체계라고 그냥 해석해 볼게요. 체계나 틀이. 어떤 체계가 뭐라고 해석해요? 형용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때 however는 아무리 얼마나라고 해석한다고? 아무리 어떤 체계가 성공할지라도 성공적일지라도 얼마나 좋은 체계이더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체계가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it'll always encounter 그것은 항상 encounter 무슨 뜻이래요? 오케이.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조우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평범하게. 마주치다. 얘는 항상 마주치게 될 거예요. certain problems, 특정한 문제와 마주치게 돼요. 그 문제란 뭐냐면 phenomena,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현상. 얘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오, 잘한다. 검색 열심히 하셨네. 그럼 단수는 뭐예요? 페노, 메, 논이 단수예요.
phenomenon 단수, phenomena 복수. 요렇게요. 그래서 on이나 um으로 끝나는 애가 단수고요. a로 끝나는 게 복수예요. 그래서 뭐 데이텀, 데이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수족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오케이, 아쿠아리움. 걔가 단수예요. 복수는 뭐게요? 아쿠아리움 즈. um하고 on하고 같은 애야. 아쿠아. 야, 무슨 아랍어 같은데? 아쿠아리아예요. 근데 들어볼 일이 없어요. 수족관을 여러 개를 통칭할 일이 없거든. 야, 나 오늘 수족관 간다? 하면 보통 어디 가요? 우리는? 아쿠아리움 어디 있어요? 보통? 그죠? 코엑스 아니면 육상빌딩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야, 나 오늘 아쿠아리아 간다는 뭐냐면, 코엑스랑 육상빌딩 하루에 같이 가는 거야. 그런 인간은 잘 없잖아. 그러니까 통상 수족관, 뭐, 아쿠아리움 같은 애들은 단수로 거의 쓰이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페나메나, 복수, 페노메논, 단수. 그럼 봅시다. 이 과학은 항상 마주치게 될 거야. 어떤 문제에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란 현상들입니다. Which it cannot easily accommodate. accommodate는 무슨 뜻일까요? 오이 잘한다. 그 패러다임. 여기 지금 it이 가리키고 있는 거, 이 it이 가리키고 있는 건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론적인 틀, 이론적인 체계라고 하자. 특정한 이론적인 체계가 아무리 훌륭한 이론 체계라고 하더라도 그 이론은 문제점에 마주치게 될 거고 그 문제점이란 그 이론 체계가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들이에요. 첫 번째, 문제점. 아니면 mismatch. mismatch는 무슨 말입니까? 오케이, 잘한다. 부조화. 사전을 같은 걸 쓰나 봐요. 다 뜻이 똑같아요. 부조화, 불일치 이런 뜻이에요. 부조화나 불일치 하는 상황이에요. Between theories, predictions, and experimental facts. between은 A and B의 형태로 많이 쓰이죠. 그럼 mismatch between A and B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mismatch 너네가 방금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between A and B는 뭐라고 해석해요? 네? A와 B, 그쵸, 사이의잖아요. 아, 그럼 mismatch between A and B는 뭐겠어요? A와 B 사이에 구조와 불일치가 되겠죠. 그럼 A는 뭐고 B는 뭔지 보자고. A는요, 이론의 prediction 뭐고? 예측. 과학, experimental, 실험적, 팩트는 뭐예요? 사실. 그럼 봐봐. 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이론 혹은 가설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설을 제시했어. 근데 내 가설이 이론화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80kg 이상의 새끼는 다 5등급이다. 이게 이론에 정립됐어. 근데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야. 연구를 하는데 89kg인데 1등급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제시한 이 이론의 예측과 실험적 사실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 문제란 이 이론이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지금 내가 제시한 이론은 모든 현상을 수용하나요? 아니면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나요? 그쵸? 후자예요. 그쵸? 그럼 몸무게가 많이 나간데 공부 잘하는 애가 있을 수 있다고. 아니면 혹은 이론의 예측과 실험적 사실의 불일치, 부조화.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어떤 과학적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예요. 그 다음에 the job of the normal scientist. 요까지가 주어네요. is가 동사니까. 너네가 끊어읽기를 한다면 주어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된다고요. 주어가 길면 동사 앞에서 끊고 주어랑 동사가 짧게 붙어있으면 주어 동사 묶어서 읽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럼 일반 과학자의 일이란 뭐 하는 거예요? Try to eliminate. 뭐 합니까? 네, 뭐라고요? eliminate는 무슨 뜻이에요? 없애려. 그럼 try to eliminate는 무슨 뜻인데요? 오케이, 없애려고 try to 부정사는 노력하다, 애쓰다잖아요. 없애려 노력하는 거예요. 없애.
그리고 these minor puzzle. 이어봐요. 없애는데 이러한 minor 작은 소소한 퍼즐 합쳐. 작은 퍼즐 작은 퍼즐 eliminate 붙이라고. 제거하래 제거. 오케이. 작은 퍼즐들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동사 뒤에서 끊든지 투부정사도 동사처럼 목적어를 달고 올 수 있으니까 목적어 앞에서 끊어주는 거.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퍼즐들을. 그럼 여기서 작은 퍼즐들은 뭘 말해요? 그렇죠. 구조화하는 현상들이네요. 오케이. 잘한다. 그렇게 의미를 잡아가시면서 읽어가시면 돼요. 여기 구조화이거나 이 현상들, 얘네들을 글쓴이가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런 소소한 퍼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럼 그러한 현상을 퍼즐이라고 부르고 그런 작은 퍼즐들을 제거해 나가는 게 과학자의 업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while 뭐뭐 하면서네요. 뭐 하면서 making 만들면서 as few changes as possible to the paradigm. 이 부분 해석 좀 해볼래요? make as few changes as possible. 무슨 말이에요? as possible은 무슨 뜻이죠? 가능한 최대한 뭐뭐 하게죠. 가능한 뭐뭐 하게야. 그럼 가능한 어떻게 해요? few change는 어떤 변화예요? 거의 없는 변화죠. 그렇죠. 그러면 making few change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를 사실상 거의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럼 가능한 한 최소한의 변화 혹은 가능한 최대한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서예요. 어디에다가? 패러다임. 기존의 이론 체계에다가. 이게 과학자가 하는 일이래요. 대강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럼 과학자가 하는 일은 뭐야? 기존의 이론의 틀을 깨는 거예요? 안 깨는 거예요? 안 깨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기존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이론을 뭐랄까요? 조금씩 점검해 나가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So, normal science is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이란 이거이다 안에 conservative activity. conservative는 무슨 뜻이래요? 그렇죠. 보수적인 행동이야. 보수가 무슨 말이에요? 보수가 무슨 말이야? 예? 보수가 뭔 말이냐고, 쥐구녕, 어? 고치는 그 소리 할 줄 알았어요. 어. 막 이렇게 건물 보수 공사한다 할 때 보수, 그쵸? 이 보수적이라고 할 때 보수는요, 지킬 숫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키는 개념이야. 그럼 봐봐. 지키는 건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뭐 정치에 관한 이야기든 사회 변화에 관한 이야기든 영어 지문에서 보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뭐해? 넌 왜 걔 쳐다보고 있어? 이 새끼야, 날 보라고. 너네 엄마가 돈 낸 이유는 윤희 쳐다보라고 낸 게 아니에요, 이 새끼야. 날 쳐다보라고 낸 거지. 그럼 보수적이라는 건 사회를 뜯어 고치는 게 보수적이에요? 안 뜯어 고치는 게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후자예요. 그럼 봐봐.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자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걸 지킬 게 많아야 돼요. 그럼 반대는 진보죠. 어그레시브라고 하기도 하고 리버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주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부자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면 그 사람은 뭐랄까요? 좀 관용이 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과학이란 보수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면 이 보수적인 과학적인 체계는 기존의 과학을 뜯어 고쳐요, 냅둬요. 냅둬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3번은 올바르게 쓰인 표현이 맞겠죠. 최대한 기존의 이론의 틀을 유지하는 거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f practitioners, practitioner를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아이씨, 돈 내야 되네. 아, 밑에 있어요. 안타깝네. practice가 무슨 뜻이에요? practice. 오, 연습하다 또. 오케이, 잘한다. practice는 연습하다 다 아실 테니까 실행, 오케이, 실천하다. 요런 의미가 있어요.
혹은 관습, 관행 잘한다. 이런 명사도 되고요. 그러니까 동사, 명사인데 실행, 실천, 관습, 관행 혹은 실행하다, 실천하다. 여기서는 practitioner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시행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위에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과학적인 체계나 틀, 이론적인 체계나 틀이라고 했어요. 과학적인 이론의 체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겠어요? 과학자야. 오케이. 그러면 과학자들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are not trying.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try to 부정사 뭐 하려고? make earth shattering discoveries. shattering은 무슨 뜻입니까? 얘가 흔들다요. 흔들다. 흔들다. 안 찾아봤어요, 이거는? earth shattering 찾아봤군요, 그냥. 네, 뭐가 안 나오죠. earth는 뭐예요? 지구, 땅이죠, 땅. 땅을 뒤흔드는 이란 뜻이야. 지축을 뒤흔드는 discovery 무슨 뜻입니까? 발견이죠. 지축을 뒤흔드는 발견을 하려고 어디 갔어?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축을 뒤흔드는 발견이니까 지축을 뒤흔드는 발견이 나오면 기존의 틀을 깨는 발견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But 그게 아니라 아이고 종원아 문 받아줄래? 고마워요. 그럼 여기의 패턴은요. not A but B 꼴이에요. not A but B는 뭐라고 해석해요? 그쵸? A가 아니라 B다죠. 여기를 A로 잡아야겠네요. A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B 하려고 하는 거다. 기축을 뒤흔드는 굉장한 발견을 과학적인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develop and extend. develop은 발전시키는 거고 extend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단어 시험 봤네? 확장하고 늘리고 연장하는 거예요.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existing paradigm. 기존의 패러다임을 더 갈고 닦고 영역을 키워나가는 게 과학자의 업무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in Kuhn's words, 토마스 쿤의 말에 따르면 normal science does not aim at novelties. 일반적인 과학은 aim, 이것도 오늘 보지 않았냐? 보수나다 또 목표로 삼다. 그럼 일반 과학은 목표로 삼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novelties. 오, 잘한다. 참신함. 내지는 새로움이죠. 그럼 novelty를 형용사 버전으로 쓰면 뭐예요? 아니, 영어로. novel. 오늘 보지 않았어요? 그쵸? 오늘 본 단어 많이 나오네요. 얘를 형용사로 하면 뜻 뭔지 안 봤어요, 혹시? 얘가 새로운이에요. novel은 new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novel, ty가 붙은 명사가 되죠. 참신함, 새로움이에요. 그럼 일반 과학은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예요. 뭘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novelties. 새로움이죠. 무엇의 새로움이야? fact or theory. 사실과 이론의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요. and 그리고 when successful 문장을 되게 불친절하게 써놨어요. 이게 보통 뭐 철학자나 과학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한 명언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장 같은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할 때 존나 생략 많이 하잖아요. 뭐 고자임? 뭐 이러잖아요. 그쵸? 그럼 뭔 뜻이에요? 혹시 너는 고자이니? 정도가 문장의 형태일 텐데 우리도 고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생략이 많이 된 거예요. When successful은 when it is successful이 될 거고요. finds 앞에는 생략된 걸 적으면 it finds none이에요. 그럼 앞문장하고 이어서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과학은 새로움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그것이 성공적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 제가 생략된 걸 쓴 it은 뭘 가리켜요? 일반 과학은 참신함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성공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뭐냐고요? 과학이요, 과학. 일반 과학은 이론이나 어떤 사실의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 과학이 아주 성공적일 때 그 과학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왜 과학은 성공했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까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일반 과학은 혹은 일반 과학자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OX. X였어요. 그쵸? 그러면 일반 과학자가 혹은 일반 과학이 아주 성공적으로 연구되었다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OX. 그쵸? 새로운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활동이라 그랬잖아요. 기존의 이론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학이 아주 성공적이라면 엄청나게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과학이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과학이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다. 라는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above all 무슨 뜻일까요? 무엇보다도예요. 혹은 우선, 먼저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큰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무슨 뜻인데요? 강조하다. 그래서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 accentuate도 있어요. accent가 뭐예요? accent. 억양, 강조예요. 억양에서 힘이 들어가는 강세. 현경이는 피곤하면 그냥 괜찮아? 편하게 있어. 그리고 죽겠으면 가고 보내줄게. 이제 who는 강조했습니다. 대절을 이해요. Normal scientists are not trying to test the paradigm. 무엇을 강조했냐? 똑같은 말 계속해요. 지겨워요. 이제 일반 과학자들은 are not trying. 노력하고 있지 않대요. 뭐 하려고? test the paradigm. 패러다임은 기존의 이론적인 체계라 그랬어. 기존의 이론적인 체계를 테스트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실험도 혹은 실험에서 리을만 빼봐요. 실험에서 리을 빼면 뭐가 되냐? 시험이 되겠지. 패러다임은 기존의 이론을 시험하고자 하지 않는다고요. 그봐 시험한다는 건 뭐냐? 의심하니까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다 천재고 니들이 공부를 잘하는 걸 의심하지 않으면 굳이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맨날 보잖아. 왜? 난 존나 의심하니까. 되게 좋은 방청객이네. 자, 그러면 봐봐. 과학자들이 시험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그냥 일단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것으로. On the contrary, 무슨 뜻이죠? 오케이, 반대로, 대조적으로 they accept the paradigm. 그들은 뭐 한대요? 패러다임을 그냥 수용한다고요. unquestioningly. 찾아봤을 것 같은데 뭐래요, 뜻이? 오케이. 의심 없이죠. 근데 왜 unquestioningly가 의심 없이가 되냐면 question 무슨 뜻입니까? 그쵸. 질문하다. 혹은 좀 말만 바꿔봐요. 뭐를 제기하다. 오케이. 의문을 제기하다예요, 이게.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건 뭐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의문을 제기하는 건 보통 이런 거지. 하람이가 쌤 저 영어 1등급 맞아올게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D가? 예? 이게 questioning이에요. 그쵸? 그러면 questioning ing 붙으면 여기 뒤에 뭐야? 왜 안 주워져? 또 멈췄다. 쌍놈 새끼 이거. 써지네? 써지는데 안 지워져요. questioning은 현재 분사는 뭐겠어요? 분사는 형용사였어요. 분사는 형용사. 형용사니까 받침 뭘로 끝나? 니은 받침으로 끝나. 네? 의문을 제기하는 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ly 붙이면 뭐가 돼요? 개. 그쵸? 그러면 의문을 제기하게 이상하잖아.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럼 앞에다가 이제 on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의문을 제기할? 뭐지? 어디 갔어요? 또 사라졌어. 뭐 그냥 갑시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야. 의문 없이가 되겠죠. 의문이나 의심 없이. 그리고 요 문장만 마저 하고 싶다. And conduct. conduct는 무슨 뜻이죠? 네? 네? 수행하다. do랑 같은 뜻이에요. do. 수행한다. Their research. 그들의 연구를 수행한대요. 목적어. within limits. within은 뭐랑 같은 말이라고요? within은 in하고 같은 말이에요. in하고. 그럼 in the limit예요. limit는 뭐고? 제한. 오케이. 제한. 한계죠. except는 이렇게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해석해봐요. limit it set.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set는 뭐예요? 설정하다. 그쵸? 그럼 그것이 설정? 설정지. 봐봐요. 내가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냐? 명사, 동사면 뭐라고 해석해요? 걸, I, like 무슨 뜻이에요? 그냥 뭐야? 전화를 할게요. She is the girl I like 무슨 뜻이에요? 어른이 이상한데? 이렇게 하자. 알았어요. 이름을 쓸게요. 뭐 쓸까요? 여자 이름. 뭐 할까요? 뭐 스텔라 해볼까요? 스텔라 is the girl I like. 뭔 뜻이에요? 스텔라는 내가 그쵸? 그렇게 한다고. 봐봐라. 명사, 동사면 뒤에 명사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그죠? 관계사 절이란 말이야, 이게. 그럼 limit it set는 뭐라고 해석할 거냐고요? set은 설정하다라니까. 그렇죠. 그것이 설정한 제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합치면 그것이 설정해 놓은 제한 안에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여기서 그럼 그것이 나타내는 건 뭔데요? 누가 설정해요, 제한을? 반면에 과학자들은 이 이론적인 체계를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왜 다 어디 갔냐? 손놓은 거.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것이 설정한 제한 속에서 연구를 설정해요. 여기서 그것이 나타내는 건 무엇일까요? 패러다임이요. 숨 넘어간다. 컷 합시다. 뒤집었다. 선생님 음? 이 선생님 선생님 집에 갈래? 엄마한테 연락해볼래? 괜찮아? 윤이 컴퓨터에 두개 꼈어요. 연락했다고? 네, 두개 꼈어요, 두 개. 헤어졌나 봐요. 그냥 이게 커플링을 두 개 있게 이거 그냥 나 혼자 전화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약간 시키고
그랬어. 영희씨 좀 이거 안정인데요? 여자가 그건 어? 야, 그 사람 우리 두 명만 보시는 게 새벽이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걔 어? 어? 왜 이런 왜? 아, 오케이. 그말 하지 마, 진짜로. 이를 너? 쓰지 마, 그래. 너는 내가 별명해줄게. 고맙다. 난 비밀해줄게. 불 끄면 너 안 보지 않냐? 불 끄면 사람들이 못 보지 않냐? 그러니까, 대명이 저리면, 비늘이? 왜 조명사 눈이 저리고 진짜? 그래서 내가 치킨 엄청 먹어. 여기서 그 잡아서 기다려. 이걸 왜 늘 어떤 체 아니잖아. 늘 기절해. 아이 진짜 뭐냐? 와는 개싸가지고 그런 거네. 무슨 헤드 있잖아. 여기 와이파이 돼. 헤드도 없어. 뭐야? 너 내야 돼. 와이파이 충전돼? 아, 그래서 싸워 진짜 이게 진짜 뜨거워. 아니, 나 교회 스승이 강한다니까. 와, 교회 와서 뭐지? 승부 내보라고 하면 사고 받을 거 기분인 거 알지? 내가 이거 기분은 그래. 선생님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 강요해요. 뭘? 기도하려 앞에 나가서. 그리고 쌤한테 기도 저더라고 그냥 하는 수있지 교회니까? 저번에 쨌거든요. 그냥 아까 됐다. 엄마가 다 죽여가지고. 자, 봅시다. 그 다음에요. 이거 자꾸 지워지냐,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뭘 보셔. 내가 한 10분 나갔다 온 것 같은데. 봅시다. If a normal scientist gets an experimental result 까지 보면요. 일반적인 과학자가요. 얻어요. 실험적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붙었으니까 관계대명사야.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겁니다. corresponds with. correspond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잘한다. 일치하다, 부합하다, 혹은 뭐 상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를 얻었는데요. 부합하는 결과예요. correspond with는 무엇에 부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줄 쳐놓고 어디에라고 써놓읍시다. 어디에 부합하다, 상응하다, 무엇과 일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존의 이론 체계와 부합하는 결과를 내가 실험을 해서 얻었어요. 그럼 이거 일반적인 과학에서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사랑만. 기존의 체계랑 잘 부합하는 결과를 내가 얻었다. 그렇다면 요까지가 지금 if절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면 they will, 그들은 usually assume, 주로 assume은 무슨 뜻인데요? 부정한다, 잘한다. 대절이라고 추정할 거예요. Their experimental technique is faulty. 실험적인 테크닉은 뭐라고 해석하죠? 보통 기법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나의 실험적인 기법이 faulty는 뭐래요? 뜻이 wrong이에요. 잘못된입니다. 그래서 뭐 wrong 혹은 erroneous요. 에러의 형용사형이에요. 뭐 하나 쓰려고 했는데 쓰려고 생각이 안 나네. 모르겠다. 그냥 합시다. 그러면 그들의 실험 기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거래요. 맞아요? 틀려요? 봐봐. 일반적인 과학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내가 실험을 했는데 기존 이론하고 잘 부합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틀렸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잘했다잖아. 그쵸? 근데 그들이 내가 실험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이 표현은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쵸?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가 실험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존 이론하고 그쵸?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부합하는 게 아니라 불일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not 그럼 이제 내가 기존 결과랑 기존 이론이랑 일치하지 않는 실험 결과를 얻었을 때 내가 실험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not 이게 아니라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paradigm is wrong. 이론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문 내용이 좀 어려웠을 법하네요. 그리고 85번 가봅시다. 그럼 안 하면 뭐 하게요? 하면 뭐 하게요? 자, 봅시다. emotion socialization. emotion은 무슨 뜻이죠? 오케이, 감정. 내지는 뭐 정서라고 하죠. socialization은 뭐예요? 오케이. 그럼 감정 사회화, 정서 사회화라는 뜻이네요. 그럼 이 정서적인 사회화는 짝대기 이건 부연 설명이라 그랬죠. 문장 구조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애들 삽입구들 콤마든 짝대기든 이런 애들은 보통 주어랑 동사 사이에 많이 삽입돼요. 그래서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짝대기 끝나고 동사가 나온 거예요. 정서 사회화라는 건 이게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learning,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그냥 이퀄 관계라고 봐도 돼요. 정서 사회화가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정서 사회화란 곧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요. 전치사 앞에서 끊고 뭐에 대해서? emotions, 감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도 배우냐면 how to deal with them.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뭐뭐 할지죠. 어떻게 deal with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처리하다 다루다.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루는 걸 배워요. 그럼 여기 램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오케이, 감정들이죠. 그럼 정서 사회화란 뭐냐? 정서 혹은 감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배우는 것이랍니다. 그러한 정서 사회화는 시작된대요. Early in life. 이렇게 가자. In life는 삶에서죠. 삶에서 early는 언제예요? 일찍. 그럼 언제 배우는 거예요? 삶에서 일찍 배운다는 건 언제쯤 배우는 거냐고. 오케이, 어릴 때. 어린 시절에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동사 and 동사예요. 병렬 구조.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네. 정서 사회화는 play a role. play rol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어떠한 역할을 하다죠. foundational은 무슨 뜻이랍니까? 무슨 뜻이랍니까, 이거? 그건 파운데이션, 토대, 기본, 맞아요. L이 붙어요. 그러면 오케이, 잘한다. 기초적인 토대를 이루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토대를 이루고 기반을 이루는 역할이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런 정서 사회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or 무엇을 위해서 이런 역할이에요.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regulation은 무슨 뜻이고요? 규제, 통제예요. 그러면 감정, 통제, development, 발달이네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정서사회화라는 물건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야,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분노인데 이걸 함부로 표출하면 안 돼. 화가 난다고 동생을 패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잘 통제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although extra familial influences 비록이네요. 여기부터 요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양보 부사절. 비록 이럴지라도고요. extra는 무슨 말일까요? 오, 잘한다. 얘는 여분의, 추가의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extra는 in의 반대말이기도 해요. 외부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렇죠. 가족 외가 됩니다. 잘한다. 그럼 extra familial, family의 형용사형이에요. 가족 외부의 influences, 영향력이죠. 그럼 가족 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 예를 들면 잘한다. peer, 또래나 미디어, 매체죠. 와 같은 영향력이 아까도 말했지. 콤마 이런 삽입구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많이 끼워져 들어간다고요. 가족 외적인 영향력, 예를 들면 또래나 미디어와 같은 영향력이 gain in importance. 눈치상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중요성, gain은 합쳐봐요. 중요성. 오케이. 그럼 가족 외적인 영향력이 중요성을 얻어요. 언제요? adolescence? 성이. 오케이. 그쵸? 사춘기 때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하라마. 뒤져요. 무슨 정신 차려 이씨. 미친 자야. 그럼 봐봐. 얜 사춘기라고도 하고요. 청소년기라고도 해요. 보통 뭐 그 인간의 정서적인 발달은 20대 후반 정도에 완성이 된대요. 그래서 인간의 정서가요. 그래서 보통 그 제가 보면요. 우리 틀딱들이 보기엔 20살도 애기예요. 22살도 애기고요. 이거지. 그럼 봐봐.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에는 또래나 미디어의 영향력이 중요성을 얻음에도 불구하고에요. parents, 부모는 remain, 남아있어요. 무엇으로? the primary socialization agent. 이것으로 남아있는데요. primary는 무슨 뜻? 주된 socialization, 아까 본 사회화네요. agent는 무슨 뜻이래요? 그쵸. 요원, 대리인 잘한다. 요원, 대리인, 또요. 뜻 많이 나왔을걸요, 이거? 기관이나 조직. 뜻이 좀 많아요, 얘. 얘는 근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세요. 우리 지문에서는 행위자라고 뭉뚱그리세요. 엔간하면 다 붙어요. 행위자라고 해석하면. 그럼 주된 사회화 행위자다. 뭐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회화를 시켜주는 사람이란 의미가 되겠죠? 정리하면 사춘기에는 부모 말고 가족 외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존재가 생기지만 그래도 결국 누가 중요한 거다? 사회화의 부모가 중요한 거다. 맞죠? 그리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ir own responses to emotional situations 걔네들의 response는 반응, 응답 그건 responsibility 비슷해요. 책임이라는 건 뭔가에 반응할 책임인 거예요.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상담원 역할을 하잖아요. 고객이 말하고 있는데 저기요 듣고 계세요? 라고 말할 때 대꾸를 안 하면 돼요. 해야 돼요. 그런 게 책임인 겁니다. 보통. 그래서 response는 반응이야. to는 어디에 반응하는 거죠? 어디에 반응해요? emotional situation, 정서적인 상황이래요. 그럼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 얘가 주어네요. 반응은 serve는 한 3가지 정도의 뜻을 기억해 두세요. serve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다. 그래서 얜 function하고 되게 비스무리한 의미고요. 제공하다. offer 같은 의미도 있고요. 3번째로는 뭘 쓰려고 그랬죠? 돕다요. 그래서 help.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어떤 역할을 하다, 기능을 하다, 제공하다, 돕다. 그래서 이 의미가 제일 많이 쓰일 겁니다. 어떤 기능을 하다, 역할을 하다. 자, 그럼 봅시다. 그들의 감정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 좀 의역하면 대처예요. 그들의 대처가 as는 뭐뭐로서라고 해석하죠. 무엇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예요. role model, 롤모델이네요.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데 for
emotion regulation. 감정을 통제하는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예요. 그들의 반응이나 대처가 롤모델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부모요, 부모. 앞문장에서 야 이씨 앞문장 내용 좀 머리에 박고 있어라. 부모가 중요한 정서 사회화의 행위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롤모델이 되는 거지.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는 걸 보여주는. 그리고 increasing the likelihood that 여기에서 ing는 주어 동사 있고 콤마 찍고 ing는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 앞에 절이 나오고 콤마 받고 ing가 왔을 때 얜 10중 8구는 분사 구문이고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뭐뭐 하면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뭐뭐 하다예요. 근데 해석할 때는 요 뒤쪽으로 해석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뭐뭐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앞에서부터 직독직해 하면서 읽어가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어 어디 갔어? 동사 있고 콤마 ing니까 그리고 increase 증가시킨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수월할 거란 얘기야. likelihood는 가능성이죠. 대절할 가능성이에요. Their children will show similar reactions. 그 아이들이요 보여줄 거예요. 유사한 reaction 반응이죠. 아이들이 유사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In comparable situation. comparable 무슨 뜻이랍니까? compare이잖아요. compare를 무슨 보겠어? 비교할 수 있는이죠. 비교되는. 혹은 비견되는이니까 뭔가 비교를 하려면 유사점이 있어야 돼요. 즉 얘는 유사한이에요.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비슷한 반응 보인다. 의미 괜찮습니까? 부모는 아이의 롤모델이다. 부모가 감정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은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부모랑 유사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맞습니까? 그렇죠? 적절해요. 얘는 3번이 아니고 다음 문장. Parental practices at times 부모의 아까 practice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수행하다 또 관습 오케이 좋아요 또 명사로 수행하다를 명사로 바꿔요. 수행 실천 이겠죠. 그럼 부모가 두 개를 섞어볼게요. 관습이랑 실천을. 부모가 관습적으로 보이는 parental은 부모의라는 뜻이에요. parent 부모의 형용사형입니다. 부모의 관습적인 반응, 즉 습관적인 반응이야. at times 이러한 시기에 time when이니까 이럴 때의 부모의 반응이 돼요. 어떤 때냐면 their children are faced with be faced with는 어디에 직면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be faced with는 face랑 같은 뜻이요. 어디에 직면하다 맞서다. 아이들이 직면했을 때예요. emotional challenges 어디에 직면하냐면 감정적 challenge는 무슨 뜻이에요? 도전. 도전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움, 난관, 문제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문에서 challenge는 보통 도전보다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럼 자, 감정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 처리하기 어려운 급작스러운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부모의 행동들 부모가 실천하는 것들이 also impact 무슨 뜻이에요? 영향을 끼친다. 잘한다. 영향을 끼치게 돼요.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감정, 규제를 발달시키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also가 있으니까 또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whereas direct soothing and directive guidance of what to do are beneficial 졸라기네요. 요까지가 절이고요. whereas는 품사가 뭐게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인데요?
whereas. 뭐뭐인 반면에예요. 반면에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 너네가 아는 게 뭐 있어요? 오케이, 잘한다. 얘 while하고 같은 거예요? while의 품사는 뭐예요? 예? 접속사요. whereas는 while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대조의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그러면 soothing은 무슨 말이에요? 야, 여학생들 그 화장품에 그딴 거 많아요. 수딩 크림. 뭐 하는 물건인지 몰라요? 준이? 안 들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화장을 안 하시는군요. 네. 준이 안 돼요. 모를 수 있어요. 준이 뭐? 여장이 침이라. 오케이. 윤이 수딩 크림이 뭐 하는 물건이에요?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sooth는요, 진정시키다, 완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수딩 크림이 있다는 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막 물놀이 같은 거 하고 얼굴 막 벌겋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비 많이 받으면 그럴 때 쳐바르는 거예요. 뭐 알로에 문지르듯이.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direct soothing은 뭐 하는 거겠어? 직접적으로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and 직접적으로 진정시켜주고 direct는 무슨 뜻일까요? 오, 비슷해요. 얘는 지시하다예요. 그래서 direction은 지시라는 말도 돼요. 그럼 directive는 형용사야. 지시적인, guidance는 말 그대로 가이드죠. 안내해주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안내하는 거야. of what to do. 무엇에 대한 안내냐면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듯이 안내하는 것과 직접 얘가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달래주는 것, 진정시켜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어예요. 직접적으로 달래주거나 직접적으로 알려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것은 are beneficial.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이익이 되는, 오케이. 이익이 됩니다. for younger children.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단데 뭘로 시작했어요? whereas로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그럼 도움이 되는 반면에 네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얘들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럴 땐 이라고 너네 찢어질래요? 존나 거슬리는데 윤희가 잘못하는 건 아니야. 씨발 저 도새끼야 너. 너. 붙어있지 마요. 찢을 거예요 이제. 도움이 되는 반면에 어린애들한테는 they may cultivate 무슨 뜻이래요? 이거 찾아봤죠? 그쵸? 경작하다. 그럼 봐봐요.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오 장려하다 좋아요. 오. 얘는 좀 의역에 가까워요. 그럼 봅시다. 경작하다라고 해서 볼게. 얘네들은 경작할 거예요. adolescence autonomy striving. 경작한다. 어디 갔냐? adolescent는 아까 사춘기 10대 청소년이었어요. 10대 청소년의 autonomy 무슨 뜻이에요? 자율성. strive는 무슨 뜻인데요? 뭐라고요? 오케이. 분투하다. 잘한다. strive요. 동사로. striving 하면 분투야. 분투라는 건 열심히 뭔가 투쟁하고 노력하는 거지. 그럼 이러한 것들은 cultivate, 경작해 줄 거예요. 10대의 자율성이 열심히 투쟁하고 커나가는 걸 경작해 줄 거예요. 그럼 경작하다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키우다, 육성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키우다, 기르다. cultivate는 요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잘하는 거지 봐봐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직접 달래주고 지시하는 게 도움이 되는 반면에 그렇게 하는 건 10대의 자율성이 커나가는 걸 도와줄 겁니다. 멀쩡하게 한 얘기예요. 그죠? 도움이 되는 반면에 10대의 자율성이 커나가는 걸 뭐 해야 돼요? 방해한다, 저해한다. 오케이.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에 in consequence 무슨 뜻이래요?
결과적으로 잘한다. consequence가 결과예요. 그래서 in consequence, as a result랑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adolescents might pull away. pull away는 혹시 찾아봤어요? 네. 뿔은 당기다인데요. 당겼습니다. 멀어지나요? 멀어지다. 멀어지다. from. 자, 이제 10대들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콤마 지금 삽입구예요. 살짝 안 보이는 척 해볼게요. 가로치고 멀어질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From their parents.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볼까요? Rather than은 뭐라고 해석하죠? 뭐뭐라기보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편해요. 뭐뭐가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서 뭐뭐라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 뭐뭐가 아니라. turn toward. 턴은 도는 거죠. toward는 향해서죠. 누구를 향해서 돌아요? 부모를 향해서. 부모 쪽으로 향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10대들이 부모 쪽을 향하기보다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예요. In times of emotional crisis. time은 시간이죠. 어떤 시간? 감정적 crisis는 위기잖아.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모를 향하기보다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된대요.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 한이죠. parental practices, 부모의 행동들이 are adjusted. adjust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조정, 변경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죠. 그럼 부모의 행동이 조정되지 않는 한이야. 부모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달래고 지시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멀어진다 그랬죠? 뭐 하지 않는 한? 부모가 이 행동을 조정해서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more suitable in adolescence.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갑시다. 문장 구조가 조금 어색해요. 어색하다기보단 어려울 겁니다. suitable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적절한. 품사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리고 더 적절한. 어디에서? adolescence. 사춘기에 적절한. 그리고 동사가 나왔어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뭔 소리예요? 서포트는 지원, 지지, 도움이에요. 수러버 적절한. 자, 이상하죠? 봐봐요. 동사 앞에 있으면 통상 뭐예요? 주어죠. 근데 얘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주격 부어고 얘가 주어예요. 둘이 반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이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얘는 이형식 도치예요. 이 형식은 어떻게 생긴 건데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요. 오케이. 이 어순인데 얘랑 그냥 자리 바꾼 겁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 동사, 주어 어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뭐야? 동사가 될 수 있는 애는 명사나 형용사죠. 죄송합니다. 미친놈이.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나 형용사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형용사, 동사, 주어의 어순일 때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지울 거니까 쓰지 마세요. 이런 문장하고요. 이런 문장이 있을 때요. 이렇게 해볼까요? He is a doctor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a doctor is him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봐봐요. 앞문장은 걔는 의사다고요. 뒷문장은 의사는 걔다예요. 우리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문장이 도치된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요. 봐봐. 내 아들은 의사다와 그 의사는 내 아들이다. 뭐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가 없죠. 이게
명사인 주격보어랑 주어를 도치했을 때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해 가세요? 주어, 동사, 주격보어인데 얘랑 자리를 바꿔서 주격보어, 동사, 주어로 써도 우리는 별 차이를 못 느낀다고요. 문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제시 되는 건 어떤 패턴이냐 하면 요런 패턴인 거예요. 주어! 자, 요런 문장에서 닥쳐라 좀. 요런 문장에서 자리를 바꿔요. 요렇게요. 이런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이 형식 도치는 형용사, 동사, 주어의 어순일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맨 앞에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통상 비동사가 나올 겁니다. 이 형식 동사 중에 거의 비동사가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도치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 주격 보어고요. 여기가 주어인 거예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는 주격 보어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도치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어가 너무너무 길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의 경우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덩어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에 해당하네요. 더 가야 되는데요? 그냥 그렇다 칩시다. 이제 문장 끝까지네, 지금 보니까. 왼쪽 앞에까지네. 근데 봐봐. 여기든 주어가 있다만 하죠. 그럼 주어를 두 줄을 반, 세 줄을 쓰고 동사가 나오는 거 영어에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짧은 주격보호 형용사를 앞으로 던진 거예요. 주어가 뒤로 가고요. 그래서 이 형식 도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주어가 길 때예요. 그럼 봅시다. 짧게 끊어서 해석을 해보면 indirect 간접적인 지지나 도움이죠. 도움이 어떻다? 더 적절하다예요. 사춘기, 청소년기에는 간접적인 도움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이어봅시다. 어떻게 돕는 건데? autonomous emotion regulation. 이걸 도우래요. autonomy가 아까 자율성이었어요. autonomous는 자율적이고요. regulation은 규제라고 했습니다. 규제나 통제. 그러면 자율적인 감정 통제의 지원이야. 자율적인 감정 통제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율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걸 돕는 건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콤마 어디 갔냐? 삽입구가 이렇게 하나 이어지고요. 저 삽입구를 두 개 섞어 넣어서 글쓰니까 요렇게 삽입구 하나가 요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는 regulation에서 and로 넘어가면 되는데 삽입구를 하나 집어넣어놨거든요. 근데 삽입구 안에다가 삽입구를 하나 더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좀 개똥 같은 건데 삽입구 안 보이는 척하고 요렇게 넘어가 볼게요. 여기부터 요까지가 삽입구니까 지금. 그럼 자율적인 감정 규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and 두 번째로 being available, 이용 가능한 것.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주어고 and 뒤에 얘가 두 번째 주어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더 효과적이다예요. 적절하다.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두 번째로는 being available. 주어예요? 동명사예요? 뭐라고 해석할까요? available 무슨 뜻인데요? 이용할 수 있는. 그럼 being available은 뭐예요?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동사잖아 이 자식아. 이용할 수 동명사라고. 오케이. 이용 가능해지는 것이야. 어떨 때요? When the adolescents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wants to talk 말하고 싶을 때 엄마 아빠가 이용 가능하다는 건 주변에 있어준다라는 거겠죠. 아이가 말하고 싶을 때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더 좋아요 라는 말이고요. 삽입구 이제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자면 예컨대 여기에서 그냥 얘를 괄호로 이렇게 막아버릴게요. 아니야. 어디 갔죠?
interest in, 맞네요. 맞나요? 여기서 먹었어야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through는 방법을 나타내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냐면 interest, 관심이에요. in,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여기 콤마 뒤에까지가 요 삽입구였으니까 관심을 가져줘.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뭔가를 경험하고 있을 때 관심을 가져주는 걸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죠. 뭐뿐만 아니라 awareness, 알아주는 것, 그리고 non-judgmental, judgment는 비난하다의 느낌이 있어요. 이 judge가요, 판단하다죠. 얘를 비난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회화나 구어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렇게 좀 개떡같은 짓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남이 막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아 씨발 좀 그만 갈구라고, 이걸 don't judge me라고 해요.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비난하지 마,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judgmental 하면 비난하는 이고 non-judgmental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 없는 acceptance, 수용입니다. 쭉 이어가 보면 관심, 그리고 내가 알아주는 것과 비난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지금 감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율적으로 감정 통제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것과 말하고 싶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더 적절하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좀 개똥 같았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월 28일 금요일,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였어요? 85요? 네, 그러면 82개에서 95 이렇게 또 계약 특집으로 좀 줄여드려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그럼 92 갑시다. 92. 7개. 그 다음에 단어는 어딥니까? 23부터 23에서 25. 네, 요렇게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합시다. 필시 있어요? 제피는 계시고요. 그럼요, 할게요. 아이, 고생했어요. 있어요.